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추가 하락 리스크보다는 저점 매수를 이제 노려야 되는 어떤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마존이 이제 시간에 이제 그 실적 관련되는 부분 한 5%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0.64% 강세고요.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이제 조금 이제 약세고 S&P 같은 경우는 0.27% 강세 흐름이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0.12% 강세.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우려감이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뭐 이 경제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금리 단의 부담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핫한 이제 GDP 관련되는 부분들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이 실적 시즌이니까 단기 또 이제 아마존의 어떤 영향으로 나스닥 중심으로는 또 강세의 어떤 반등 흐름이 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31일, 11월 초에 이제 FMC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결이 이제 대부분 예상되는데, 어떠한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그 전후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PC의 지표 관련되는 부분에 반응이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아침에는 이제 오전장에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분위기 별로 좀 안 좋으면서 흐름에 어떤 영향도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또 한 4원 정도 빠지면서 나름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세가 조금 이제 줄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급락을 2차 전지 중심으로 뭐 반도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중요했던 섹터들이 빠지니까 대부분 섹터들이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최근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좀 매수를 하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폭은 좀 장 초반보다는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일단 반등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일단 매도를 하고,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들은 이제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대거 또 매도를 좀 하는 모습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갈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2300선을 이제 조금 지키는데 의미가 좀 있는 상황에서 0.16% 일단 이제 추가 하락은 좀 막혀 있는 어떤 흐름들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2% 올라와서 748선까지 일단 반등세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게 되면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코스피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오후장에는 오전만큼 또 이제 흐름들이 강한 어떤 탄력들을 좀 에서 조금 줄였던 어떤 흐름들이 또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뭐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나름 이제 12시까지는 2320선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또 주말을 앞두고 오후에는 또 뉴욕 증시 또 영향이 어떨까 해서 다시 또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60선까지 오전장에 좀 반등세를 보였다가 상당 부분을 이제 다시 내려서 일단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윗꼬리가 있는 그래서 5일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코스닥에도 보였고 코스피 쪽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이제 회복을 못하는 흐름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상반기에 가장 이제 코스닥이 시장에서 강했던 이유는 2차 전지의 급등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또 올랐던 부분들 이 두 섹터가 시장을 상당히 견인해 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섹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삼성전자의 뭐 주가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월 이제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이제 7만 전자 다시 회복하면서 목표가를 뭐 높이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 관련되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뭐 떨어진 경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소부장은 이제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셀 업종에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컴퍼스 콜에서 이 실적이 나쁘기보다는 내년도 전망치를 나름 좀 낮추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투심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으면서 주가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작년도에 최저점이 35만원대였는데요. 그 이번에 지금 40만원대니까 거의 작년의 최저점 부근에 이제 주가가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의 저점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작년의 저점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목표가도 지금 낮추어져 있는 상태죠. 이런 이제 전방에 이제 자동차 업체나 이제 전기자동차 업종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GM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제 후퇴시키는 이런 어떤 이제 나름 이제 장기 전략들은 유지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어떤 변화를 조금 주면서, 그것도 이제 GM이 가장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또 주었고, 테슬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향들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15배 장중 가격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거의 지금 이제 60%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 보통 이렇게 이제 실적이 동반되어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만 준다든지 뭐 한두 분기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실적이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게 되면 조정을 줄 때 좀 크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제 바이닝 계약이 있는 어떤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하락의 어떤 하방이 될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지점이거든요. 가격권으로 에코프로를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계산해 보면 이 50만원, 60만원대 40만원 후반대까지도 뭐 가격은 나옵니다만, 요 구간 정도는 이렇게 뭐 110만원권, 그 80만원권, 여기는 이제 강한 라인의 어떤 흐름들 가격인데, 이 가격이 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바닥 가격에 준하는 어떤 흐름들, 실적 단위 뭐 바인딩 계약 자체가 뭐 취소가 된다든지, 뭐 전기차로의 어떤 이행 자체가 갑자기 뭐 전환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어떤 이제 조정선에서는 바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격권의 어떤 룸보다는 이후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2, 3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메탈 가격이 좀 높아져 있는 어떤 흐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3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회복이 되는 어떤 부분으로 간다라고 보여주겠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어떤 이제 전기차 쪽에 어떤 나오는 모델들도 더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기대를 지금 반영하는 이제 10월 이제 말이고 11월 달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에 이제 근접한 어떤 가격대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높은 이제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보다 좀 더 많이 빠져서 여기는 이제 뭐 거의 60만 원으로 친다라고 하면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이제 준하는 어떤 가격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70만원대를 이제 잡는다라고 하면 69만 4천원이면 70만원 정도를 잡으면 거의 이제 20만원대가 이제 그 바닥권에 이제 가까운 어떤 위치거든요.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여기가 바닥이면 올라가는 이제
어퍼 쪽에 이제 그 포텐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중장기 라인으로 본다면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2025년도 되면 이제 메모리 쪽에 어떤 이제 반도체 규모를 넘어간다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조사기관들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도 이제 과거에 보시게 되면 장기 차트 흐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과거에는 컸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예, 삼성전자를 비교를 좀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한 수백 배가 올라왔는데요. 한 3, 400배 정도가 올라왔는데, 요게 이전의 라인까지는 안 들어오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서 보면,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뭐 92년도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강한 흐름들을 갖추면서 있는데 요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때 대비해 가지고는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있으면 올라간다가 아니라 2000년도 전까지는 이제 메모리 쪽에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굉장히 극심하게 왔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변동폭이 작은 것 같아도요. 한번 이제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주가가 90%씩 빠졌어요. 예. 그때는 이제 PC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PC의 어떤 보급들이 이제 윈도우 보급과 인터넷 보급해서 많이 올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2007년도부터는, 이제 핸드폰이야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등장하고 2007년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가니까 메모리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빠질 때 보면, 뭐 80%, 70%늘 빠졌는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9년 넘어가게 되면 모바일 관련되는 부분 확장 이후에 이제 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 센터의 폭증으로 또 이제 올라가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수요처가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외에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로봇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드론 뭐 자율주행차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요처라든지 볼륨은 계속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80% 90% 빠졌던 게 2000 뭐 이렇게 그 7년도 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뭐 최대로 빠지면 50%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이번에도 빠질 때 한 50% 정도 빠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이 변동할 때 이런 어떤 등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초기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때 보면 7,000원짜리가 빠질 때 보면 2,000원이니까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빠지죠. 이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2000년도에 이제 그 IT 버블이 깨졌을 때 7,000원대에서 이 당시에는 2,000원대까지 빠지니까 거의 70% 이상 빠지죠. 예. 초기에는 뭐 이렇게 90년도에는 뭐 빠져버리면 이때는 뭐 저 메모리 초기 할 때는 2,000원짜리가 빠지면 870원 이때도 뭐 빠지면 엄청나게 빠집니다. 예. 700원대까지 빠지니까 이때도 빠지면 거의 70%뭐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 빠지면서 장기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2025년도까지 뭐 2030년 뭐 이 뒤까지 안 보더라도 2025년도에 이제 메모리를 증가시킨다, 메모리 시장을 능가한다는 만큼 계속 이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락 조정의 어떤 사이즈는 그래서 제가 한 70%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단기 급등을 하든 이후에 보면 이제 올라가는 어떤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가격권이다. 그래서 실적이 동반되어 있는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업사이드 쪽에 어떤 보시고 이제 중기로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가격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맞지 않겠냐 이런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